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3월 15일 뉴욕 3대 지수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FOMC를 앞두고 유가가 급락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1.82%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 거의 60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는 2.14% 높은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나스닥 지수는 오늘 3%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92%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 에너지 관련주를 제외한 전 섹터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반등을 하면서 기술 관련 섹터가 3.4%가량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를 했습니다. 네, 오늘 S&P 500 지수 맵인데요. 모든 영역에서 이제 초록색 랠리가 펼쳐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급락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만 이제 하락을 하였고요. 나머지 빅테크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4% 가까이 올랐고 테슬라 4.63%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는 7.7% 뛰었고요. 애플과 구글 역시 2%가 넘는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월스트리트 주요 IB들이 미국 주식 종목에 대해서 내놓은 콜인데요. 같이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나이키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곧 이제 나이키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좀 단기간 하방 압력을 주가가 받을 수는 있지만 나이키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추천을 했습니다. 또 투자회사 코엔이 엔비디아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투자 의견을 최초로 게시를 했는데요. 시장 수익률 상회, 즉 매수에 해당하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이 영향에 엔비디아 역시 오늘 주가에 강한 상방 압력을 받았습니다. 네, 홈트레이닝 헬스 관련 업체죠. 펠로톤 인터랙티브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도 나왔는데요. 번스타인 역시 펠로톤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플래닛 피트니스 역시 이제 헬스장 관련 브랜치인데요. 에버코어 ISI가 플래닛 피트니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최초로 게시를 했습니다. 시장 수익률 상회로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웰스파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기존 투자 의견이었던 비중 확대, 매수 의견을 한번 다시 이날 확인을 했습니다. 베어드 같은 경우 애플에 대해서도 시장 수익률 상회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UBS 역시 아마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했습니다. JP모건 넷플릭스에 대해서 비중 확대 의견을 유지를 했고요. 이렇게 이제 대부분 월가 IB들 콜도 오늘 조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대체로 빅테크주의 상승을 도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반등한 가장 큰 이유는 유가가 이틀째 급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가는 이틀 연속 거의 10%에 달하는 낙폭을 보이면서 가파르게 레벨을 낮췄는데요. 오늘 이제 4월물 WTI가 장중 9% 이상 떨어지면서 93달러대로 내렸습니다. 브렌트유도 이제 97달러 선까지 하락을 하면서 최근에 인플레 우려를 매우 가파르게 키웠던 유가 급등세가 조금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처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원유 수출에 대한 에너지 제재가 생기면서 공급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굉장히 컸는데요. 이날 이제 오펙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이 원유 소비를 축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번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의 에너지에서 완전히 이제 독립을 하자는 이니시에이티브를 시작을 한 상태죠. 또 이외에도 이렇게 석유값이 비싸고 원유와 휘발유 값 가격이 비싸면 전기차라든지 대체적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결국 늘어나면서 오히려 원유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는 그런 반대인 해석이 나오면서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제 또 다른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시장 예상치보다는 소폭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2월 PPI는 전월 대비로 0.8% 상승을 하면서 전월치와 예상치를 이제 밑돌았는데요. 2월 PPI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10% 오르면서 역대 최고치 수준을 유지를 하긴 했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이제 둔화를 하면서 가파른 인플레에 대한 어떤 공포가 조금은 진정되는 그런 일시적이겠죠. 일시적인 진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유가 급락과 또 인플레 우려가 조금은 진정이 되면서 주가에 강한 상방 압력을 실었습니다. 네, 이제 월가에서도 조금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엄청난 조정을 겪으면서 투자 회사들도 조금 부정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고 있었는데요. 월가의 대표적인 강세론자, 지금 최근 계속해서 강세 의견을 내고 있는 JP모건이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의 바닥에 다다랐다라는 평가를 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 past month's correction, 그러니까 지난달의 조정이 시장에 이제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요인, 심리를 야기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전쟁에 따라서 경제 성장세가 심각하게 이제 차질을 받을 것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이 시장에 만연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JP모건 같은 경우 We stay with a pro-risk stance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이제 위험 자산 쪽으로 비중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요. We do not believe that we will see a recession.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떤 지속적인 bear market, 약세장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현재 우려하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라든지 추세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하는 것이 JP모건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적인 시나리오가 아니라고 밝힌 셈인데요. 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을 고려하면 이미 시장에는 모든 대부분의 리스크가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가 좋지 않은 만큼 우리는 위험 선호 쪽으로 조금 더 포지션을 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지정학적 어떤 갈등 때문에 주식을 매도를 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보다는 이 지정학적 갈등을 해지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체적인 주식을 매수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과거에 있었던 military conflict, 과거에 있었던 어떤 군사적인 갈등은 특히 이것이 지역적인 어떤 이슈라면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 이것은 시장 투자 심리를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긴 하지만 국지적인 이슈이고 또 이미 시장에 상당히 선반영이 된 만큼 이제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짓누르기는 어렵다고 진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JP모건이 이런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시장 심리에 오늘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멘트 같이 보겠습니다. CFRA의 수석 전문가인데요. 지금 이제 오늘 시장이 완전히 초록색이었던 점, 시장이 완전히 이제 반등을 했던 이유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쳐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이 굉장히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투자자들의 어떤 피로가 지금 누적이 된 상황이고 이맘때쯤 됐으면 이제 relief rally, 네, 일시적이더라도 그런 반등이 올 타이밍이 되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고 인플레 데이터 PPI가 생각보다는 이렇게 최악 수준으로는 나오지 않으면서 랠리의 어떤 촉매제가 되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오늘부터 이제 연준의 3월 FOMC 회의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직까지 연준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자료는 없고 또 시장에 돌고 있는 얘기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네, 이제 이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거에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첫 번째 달, 세 번째 달 그리고 12번째 달에는 보통 이제 주가가 오르는 흐름을 보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연준 관련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계속 FOMC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내일 25bp 인상은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습니다. 월저널 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제롬 파월이 이제 앞서 의회에 출석해서 25bp 인상을 이제 뭐 공공연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이에 따른 어떤 서스펜스, 이에 따른 어떤 변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을 상당히 제거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결국 2018년 이후에 첫 금리 인상이 내일 단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은 이미 상당 부분 이를 선반영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이제 변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과 FOMC에서 연준이 이제 향후 긴축에 대한 어떤 뉘앙스를 줄지가 중요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 3월 FOMC에서는 사실 50bp 인상도 처음에는 거론이 되었지만 러시아의 이런 전쟁의 사태가 터지면서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25bp를 올리게 되었는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인플레 상황을 고려한다면 50bp 금리를 인상하는 것도 없는 옵션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연준이 단행을 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향후에 50bp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열어둘 것이라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향후에 연준이 더 공격적인 긴축을 보일 수 있고 또 대차대조표 축소 문제나 점도표 등을 통해서 향후 긴축의 강도를 어떻게 제시를 할지가 이제 내일 주식시장의 향방을 가늠을 지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FOMC를 앞두고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요. 내일 25bp 금리 인상이 예측이 되어 있는 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 혹은 또 내일 연준이 보여주는 어떤 긴축에 대한 향후 전망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조정받을지 내일 FOMC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FOMC 정보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